네, 여의도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여의도 바로야 물레동에서 속 시원히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여의도역 물레동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매주 수요일날 1시 저희가 돌아오는데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시작부터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빵순이님 질문인데 이 두 분이니까 좀 가능한 뭐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준석 그 대표 그 약간은 좀 이제 실드 치는 분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 혹시 좀 말씀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좀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네. 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을 보호하냐.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변호인 소리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사실상 지금 문제되는 이 공천 개입 사건이 이준석 대표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방어권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저 빵수희님의 질문은 왜 이준석 그런 의원을 왜 패널들이 나와서 또 약간의 그 쉴드를 치느냐.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 충분히 그런 경향 느끼시는 거 맞고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느끼는데 뭐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전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방송 나와서 좀 이준석 의원을 자꾸 좀 편들어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론 자체의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 저도 뭐 좀 동의하는 게 일단은 뭐 친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뭐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공통되기 때문에 또 가까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이런 의혹이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물증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걸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명태균 씨 게이트가 이제 뭐 사실상 터지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좀 모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평론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이준석 의원 본인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송사에 지금 몇 화죠?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뭐 약간 친밀감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이 평론이라는 게 단순히 친함으로 그렇죠. 정리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니까. 맞아요. 약간 이제 뭐 추후에 이제 비전을 볼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 뭐 명태균 씨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좀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에서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 100일간의 성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여야 의정협의체 금투세 폐지 행보, 당 격차 해소 특위 출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또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성과로 꼽았는데 두 분 객관적으로 진짜 하나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억지로 쥐어 짜내셔야 됩니다. 유튜브 감성으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진짜 잘한 거 이거 하나는 진짜 이거 하나는 인정한다. 없어도 짜내셔야 유튜브 감성 나옵니다.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정말 짜야 됩니까? 쥐어 짜야 됩니다. 뇌가 쥐나는 기분이네. 지금 짜내야 된다는. 벌써 힘든데요. 네네네. 저 하나 짜내 보겠습니다. 짜내 보십시오. 굳이 하나를 꼽겠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런 당무농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막은 것 같은 모양은 보인다. 당무농단은 좀 막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무농단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동훈 체제 들어와서는 그게 그래도 한 20 이하로 좀 농도가 많이 희석된 것 같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입김과 영향력을 조금은 많이 뭐 완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많이 희석시킨 거. 요거는 제가 잘했다고 칭찬 한번 드립니다. 요거는 쥐어짜내서 그 부분은 좀 잘했다. 나 너무 힘들었어 지금 쥐어짜내가지고 쥐날 뻔했어 뇌. 근데 요거 댓글 재밌다. 댓글. 부은성시경 신변님 좋다. 부은성시경 잘 자요.
부은 성시경. 잘 자요? 이런 거 그만해. 해줘야 돼. 그만해. 쥐어짜내지 마. 이건 쥐어짜내지 마. 안 돼. 예. 잘 자요. 자중하겠습니다. 저 성시경 좋아하는데. 예. 잠이 막 성시경 그 가수님 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야. 제가 신변이 먼저 잘 자요 하는데 잠이 깨. 여기 알람 기능이거든요. 잘 자요 했는데 자지마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오후에 졸릴 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빨리 아 깨시라고. 밥 먹고 졸리니까 해준 거구나. 자꾸 저 부은 성시경 자꾸 쓰시는데 저 이러면 살 뺍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임시로 부어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리고 박전 최고. 네. 저는 짜내야 돼. 지금. 짜내야 돼. 어떻게든 짜내야 된다고. 쉽지 않아 이거. 저는 그래도 뭐 격차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이 없잖아 지금 영혼. 뭐 이렇게 드라이해 평가가. 진심으로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어렵다. 이 뭐 격차 해소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게 보면 보수 정당이 선거 때만 반짝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잠깐 갑자기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잠깐 하고 뭐 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져. 동행하다 사라져. 그러니까 동행은 같이 가는 건데 혼자 가. 동행하다가 혼자 가요. 혼자 그러니까 가. 개웃기네. 저는 선거할 때만 갑자기 보수가 약자를 생각하는 뭔가 그런 프레임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그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좋지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제 본인의 컨셉을 강자는 들이받고 약자는 챙긴다 이걸로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강강약강 양약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던데 강강양양. 그러니까 강강약약인데 네. 물론 강강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억강부약에 이제 맞춰서 본인도 좀 본인표 브랜드를 새로 만들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있어야지, 이 예민함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런 것을 뭐 강조한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럼 저는 진짜 사리사욕을 가득 담아가지고 네. 진정성 있게 한번 제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까요? 한동훈 예, 대표에게 예. 사리사욕 좀 섞어가지고 네. 제가 낸 책이 딱 보수의 종말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덕분에 진짜 보수가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 제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아. 저의 그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거는 아하. 사심을 가득 담아서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보수의 종말 1호가 검찰 정치, 영상 검찰 편지 보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종말을 위해서 같이 힘씁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현한 겁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진심이야 이거는. 진짜 고마워. 예. 아니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박전 최고가 강강양양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솔직히 강강은 내가 진짜 지금까지 취임 100일 동안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강약이라고 봐 진짜로. 막 그 윤석열 강약, 대통령한테 막 강약? 90도로 인사하고. 서천화재 강약 현장에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없는 당 대표 진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팁을 좀 드려봐요. 근데 지금 쉽지 않아요. 좀 더 들이박아야 어려워. 되나?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뭘 하겠다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변화와 쇄신 개혁 얘기는 계속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냐? 없어. 없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 뭔가를 이제 100일 됐다고 하니까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예. 김건희 여사 문제도 꺼내긴 했는데 매듭을 못 짓고 있죠. 뭐 왜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예. 특별 감찰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뭐 용산도 태클 걸고 친윤도 태클 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원내대표가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뭘 했나?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하는 거 말고 바뀐 척하는 거 말고 진짜 누군가를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를 해서 뭔가 진짜 뒤집어 엎은 결과물이 있냐?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전 아까 우리 앵커님이 리더십을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리더는 리더십이고 리더십은 용기, 책임, 소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은커녕 쇼맨십밖에 안 보인다. 맞아. 쇼만해 매일 네. 쇼통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론가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게 하마평입니다. 네. 하나만한 평론을 줄여서 하마평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마평 할 때 많거든요. 진짜 들으나 마나한 얘기들 많습니다. 그 찔리는 평론가들이 있을 거예요. 하마평론가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하나만한 연설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된다. 오늘도 뭐 격차에서 좋은 얘기 누가 못합니까? 저도 잘해요. 좋은 얘기는. 네. 문제는 그 대화 연설 속에 진정성이 녹아들면서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수가 위기 아닙니까? 뭐 제가 오죽하면 종말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위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공감을 얻고 있잖아요. 많은 네. 분들의.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연설문 저도 다 읽어봤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처절함이 안 느껴진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좀 처절함 속에서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더 이어가지. 그거 없으면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특감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도 아실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예방주사인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특검은 치료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 골마터진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아프지 말자라고 영양제 때려넣고 이 예방주사 놓는 게 지금 사안의 본질이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감으로 물타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그거는- 생각입니다. 와 이거 비유 너무 좋다. 너 공감 너무 돼가지고. 딴데 가서 쓰세요. 수술이 필요한 이거 좀 써도 돼요? 써도 돼, 써도 좀 이따 돼. 써야 되겠다.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예방 주사 막 맞고 있으니까 잠시 뒤 이제 매부쇼 가는데. 가서 활용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너무 좋았어. 나 갑자기 공감됐어. 생각난 게 있다면서 이제. 예방 주사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제 그 질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감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 문제 안 생겼을 거다. 특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맞아요. 지금은 썩은 거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계속, 되는데,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특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거거든요. 네, 미래의 거예요. 문제를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다? 과거, 현재 있다. 근데 미래만 보고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글씨 하나 차이잖아. 글씨 하나 차이. 글씨 하나 차이야. 특검과 감검. 특감은 딱 하나 그 아와 어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특감하는 걸 보면은 감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적 감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야 래퍼네. 아이고 진짜 특감 안 된다. 아니, 이거 특감 진짜 안 됩니다. 연구하시죠 이런 라인 같은 거. 저 자기 전에 항상 공부합니다. 잘 드림 자요 연구합니다. 잘 자요 말고 이제. 부은 성식이요? 그만하세요. 그만 약 올리세요. 지금 조금 쪘다고 지금.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노래? 뭐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뭐 사랑이란 그 자에 땡! 탈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탈락. 땡. 아니 오늘 아무튼 간단하게 오늘 그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모두 발언 뭐 질의응답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운 기자회견이었다 아니면 깨갱이었다? 아니 무조건 깨갱이죠. 깨갱.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각을 세우려는 신용만 해. 예. 신용. 그냥 각도기 같은 사람이야. 실제로 각을 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게 보수 지지자들은 조금의 기대를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전 그거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다. 오래 가기 전에 그 김 다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방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뭔가 있을 것처럼 이제 뭐 쇼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야 이제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뭔가 좀 하려나?라고 이제 기대감을 품고 봤는데 계속 그 상태, 지지부진 그 자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랑 독대하고 뭐 단판을 지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특별감찰관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뭐 또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또 뭐 의혹 해소해야 된다. 뭐 1심 이재명 대표 1심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가 됐냐고. 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을 뭔가 규합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당 대표로서 뭔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국회가 지금 예산 전국이잖아요. 예산 때 누가 힘이 세냐? 원내대표가 힘이 세죠. 네.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이 세고 사실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좋아야 이 정부부처랑 어떤 예산을 얘기할 때도 잘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라인에 줄 섰다가 예산에서 피 볼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도 다 지금은 원내대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늘 말하지만 그 국민 눈높이가 본인의 생각에만 너무 좀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분식집 와가지고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쫄면만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돈가스를 시켰으면 최소한 치즈 돈가스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점심 시간이라. 근데 자꾸 이렇게 배고프네. 쫄면 갖고 오시면은 이거 그 분식집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갖고 저는 와야죠. 저는 근데 쫄면도 좀 후한 평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음식점 갔는데 단무지만 나오는 거야. 메인 메뉴가 안 나와. 단무지, 아니 김치, 반찬만 오뎅국만 나오는 약간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반찬만 무한 리필하고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니 음식 언제 나오냐 하고 고마워합니다. 김치 먹었는데 네. 또 김치 또 갖다 줘. 아. 이거 드시고 그러니까 계세요? 그게 특감이에요, 드시고 특감. 계세요. 곧 나옵니다. 네. 했는데 안 나와. 나와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주방장이 쫄았어. 요리를 안 해요. 쫄면입니다. 비유가 난무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진짜 배고픈가 봐. 보수 유튜버들한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죠. 지금 원내대표한테 원에는 빠져라 두들겨 맞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지가 민주당에서는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막
한동훈 응원해라. 심지어 장례찬한테도 두드려 맞습니다. 장례찬한테도 두드려 살모사라는 비유를 받았습니다. 뱀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살모사 비유. 야 진짜 장예찬 최고는 정말 비유가 찰죠. 아 근데 살모사. 그분은 왜 그래? 장예찬 그분은. 거기는 이제 아니 그 좀. 많은 것들이 아니 그리고 쌓여 있겠죠. 본인은 뭐 구렁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뱀으로 비유하자면은. 난 너무. 참 하여튼 뭐 엉망이에요, 엉망 모습가. 옛날에 또 술도 한잔 먹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 건줄. 좀 그러네요. 아무튼.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네, 김건희 여사의 콜미콜미. 이 김건희 여사 이제 통화 관련된 걸 좀 모았는데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가량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사자로 지목된 분 허은하 개혁신당 이 대표입니다. 저 오늘 이제 그 뉴스쇼 나와가지고 입장을 좀 밝혔는데 네. 전화는 받았지만 최근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지난 7월 10일에 이제 본인의 시부상이 있었다고 하죠. 시부상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위로 전화를 줬다고 하고 약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불만이 좀 있었다. 일식과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한번 만나자 그랬대요.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절했다. 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허은하 대표가 과거에는 좀 옹호하지 않았었나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뭐 옹호했다기보다 이제 당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같이 과거 선거를 뛴 인연이 거죠. 없진 않죠. 네. 국민의힘 그쵸. 였으니까. 네. 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으로 옮긴 뒤에는 김건희 여사 뭐 김건희법 뭐 추진하자 이렇게 좀 저격도 하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이게 원래 영부인이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전화 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아름답죠. 아름답잖아. 네. 저거 건장할 일이긴 한데 영부인이 네. 야당의 대표한테 전화 거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다. 이거는 예. 아마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말 전례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 예. 아무리 무슨 시부상에 대한 위로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들어보면 위로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네. 언제 한번 만나자 그러고 자기 지금 힘들다 그러고 맞아. 투덜투덜하고 한동훈 대표 뒷담화나 하고 이거 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원래대로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해야죠. 아 그렇죠. 공식적으로 해야죠. 라인 그거 밟으면서 해야죠. 그거 하라고 정무수석 월급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부적절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도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이게 오픈이 되면서 지금 개혁신당이 이 공천개입 국면에서 상당히 김건희, 명태균하고 이준석 이 세 분이 유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전화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더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시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뭐 본인을 많이 도왔다라고 한다면 연락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연락해서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거였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뭔가 지시했다거나 네. 뭐 국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거나 그랬다면 좀 월권 아니냐 좀 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처음에 목적은 위로였을 테니까 이제 조문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좀 행동이 굉장히 미숙하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맞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연락해서 이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 그것까지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어떤 뒷담화를 이제 야당 대표에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할 때가 유튜브를 하시면 안 되나? 할 때가 나 유튜브를 해, 아니다라는 유튜브를. 거죠. 아니 봐봐 이거는 네. 그냥 이게 뭐 정치적 저희가 평론을 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약간 이제 뭔가 시부상을 당해서 네. 위로를 하라고 슬픈데. 전화했어. 슬픈데 근데 누구 뒷담 까고 만나서 내 하소연 좀 들어줘 이거 아닙니까?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징징징징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분명히 또 이런 거에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이 예. 국면에서 그 얘기를 영부인이 직접 한다라는 거 자체도 매우 부적절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판단이 조금 맞아 미숙해. 미숙하다. 네. 네. 아니 근데 허은하 대표가 네. 이런 얘기해요. 이번 통화가 사실은 그 장성철 소장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갔고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는 이번 통화의 그 출처 용산을 좀 지목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을. 왜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실에서 이건 왜 흘렸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뭐 진실 게임식으로 가는 게 아마 허은하 대표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누가 흘렸는지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이미 드러났다라는 게 핵심 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만약에 허은하 대표의 말을 우리가 믿어준다고 한다면은 용산에서 누군가 흘렸겠지 않습니까? 그럼 흘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도 자체가 김건희 씨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불리한 거를 공개했다? 그러면 그 안에도 혹시 친한파가 밀정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줄대는 모 인사가 내밀한 정보를 알고 흘려서 오히려 친윤계 김건희 여사 쪽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아니냐. 내지는 정말 거룩하고 공적인 뜻이 있어서 나를 한번 살려봐야겠다라는 의지로 흘린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앞에 거는 좀 이해가 되긴 하네. 좀 일리 있죠, 이거는. 일리 있어. 친윤계 쪽에서. 친윤계 쪽에서 일부러 네.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개혁신당이 지금 표방하는 노선이 어쨌든 대통령실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예. 어떤 영부인과 그 대표 허은하 대표와의 어떤 뭐 친분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정황이 공개되면 개혁신당에는 좀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대표도 계속 선을 긋는 게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뭐 겉으로는 대통령실이랑 각 세우면서 속으로는 친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들을까봐 그렇죠. 지금 좀 어쨌든 뭐 이거 그냥 그런 전화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선 것 긋고 같아요. 있어. 축소. 네, 그러니까 이 허은하 대표가 얘기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개혁신당에 마이너스를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선의의 조언에 이어서 네. 이건 이제 선의의 전한 거지. 선의로 전한 거지. 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만 딱 보고 가죠. 이거는 뭐 재미로 지난 7월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올해 초에 57분간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재미로. 솔직히 나는 통화 진짜 길게 안 하거든. 나는 통화를 길게 하는 걸 좀 싫어해요. 어떠세요? 뭐 이제 저랑 좀 안 맞네. 저는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약간 저 김건희 과한 것 같아요. 난 옛날에 길게 하는 거 좋아해. 연애할 때도 나는 짧게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 통화 오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성향 차이야. 성향 맞아요, 차이. 성향 차이. 맞아요. 네, 저는 길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 예. 김건희 여사랑 잘 맞겠네. 통화 한 번 하면 2-3시간 하겠네. 뭐 기분은 안 좋지만 아무튼 뭐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화는 안 합니다. 저.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 한 번 통화하면 뭐 거의 1시간인 것 같아요. 안 끊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전화 거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스펙트럼 넓어.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부터 넓어. 시작해서 뭐 허은하 대표까지 예. 굉장히 넓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한테도 그렇게 전화를 건다 그러더라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 전화 받는 사람들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공공기관이나 또 뭐 방송국 MC 하거나 다 이런 많이 식으로 가 있대요.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네. 자, 아무튼 뭐 한 번 전화 걸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처럼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채우는 김건희 여사고요. 자, 뭐 지금부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녹취는 2022년 5월 2일 전화 통화의 녹취입니다.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 일자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선의 국민의힘 공천 발표 불과 8일 전인데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런 공천이 얘기하고요. 선물이다. 공천 선물. 공천이. 자,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하여튼 입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난리 뭐 뒤집어진다. 자, 이 녹취가 왜 중요하냐면요.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물 보도가 나가고 녹취가 공개된 후에 좀 파장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자, 명태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혜경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한 말이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녹취의 선물. 솔직히 누가 봐도 공천 아닙니까? 근데요, 예.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명태균 씨가 만약에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녹취록도 허위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지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지금의 명태균 발언도 역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네. 저 녹취록상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인제 와서 저게 거짓이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다는 뜻이 어떤 되기 건지 때문에 이해됐다. 해명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공천 헌금, 공천 개입까지는 들어봤는데 공천 선물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 선물 말은 공천. 그러니까 선물 선물 공천. 공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우리 최영진 앵커님도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아빠 이제 나 선물 사줘 이러면서 공천 이럴 거야 아들들이. 저도 조카들이 지금 교육이 안 좋습니다. 교육이 안 좋습니다. 요즘 뭐 비유가 좋아서 이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있는데 약간 요 비유는 아주 안 좋았나요? 좀 적절치 않았나요? 적절치 않았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선물이라는 인식 속에 김건희 여사는 당에서 취급하는 공천 업무 이것도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의 사유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공천을 선물로 표현해가지고 선물 준다는 얘기를 하냐 공천을. 이건 진짜 민주주의 파괴예요. 파괴죠 파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여론조사 조작 이런 거를 넘어서 예. 진짜 뭐 부정선거 의혹 아니면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까지도 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공천 관련한 거 말고도 뭐 창원 산단 이런 문제들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 진짜 건에 심각해. 대한 개입 이런 진짜 문제들이 심각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의 단순한 허풍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냐 예. 그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과의 어떤 육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검찰에서 지금 약간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검찰도 진짜 수사했다가 뭐 나올까봐 이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명시의 허장성세로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여사 실명이 직접 언급된 거는 또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뭐 여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또 김건희 여사가 맞다라고 사모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녹취가 여러 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터질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중요해지냐? 특감이 아니고 특검이 중요해진다. 그렇죠. 특감이 안 돼. 이거 특감으로는 안 돼.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법률적인 것만 좀 제가 구별해서 설명드리면 예, 예. 제가 아까 공천 헌금 많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공천 헌금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쪽,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우리가 또 공천 개입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공천 개입이 되면은 이거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니까 업무 방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수적인 이제 또 돈이 오갔을 땐 또 죄가 붙겠지만, 근데 공천 선물로 가면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요. 이거 뭐가 문제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물로서 보답을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대가성. 그럼 이거 이제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사전 뇌물. 수뢰까지도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늘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대가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공천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뭔가 서로 오가는 과정 속에 뭔가 보답의 의미, 네. 대가의 의미도 전제되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 여론조사 무상으로 실시했던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이제 해주고 보고하는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종의 거래라는 정황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녹취록인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검찰이 이제 명태균 다음 주 내 소환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니 아까 이제 방금 박성민 전 최고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명태균이 지난 대선 당시에 네.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고 이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느냐 이게 솔직히 핵심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제 윤석열 부부 여기까지 좀 갈까요 수사가?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관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윗선을 캐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공천 개입이나 공천 선물, 거래 예.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또 정당에까지 업무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쪽에서도 지금 협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 윗선의 끝은 누구냐?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윗선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은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사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수사 범위를 열어놓고 당장 특검을 통해서 저는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일부러 좀 늑장 수사를 하려고 이제 뭐 수사 검사도 없는 부에 이제 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의 사건을 배당했다라거나 그 창원에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강혜영 씨가 제공한 다량의 지금 녹취록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넘겨받고도 어떠한 강제 수사나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검찰로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의혹의 사이즈도 큰데 이 창원지검의 검사 몇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 뭐 고발은 진즉 이뤄졌는데 너무나 늦게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거 터지고서야 움직였어. 그러니까요. 지금도 잘 안 움직여요. 아니 안 이게 움직여요?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당 정치인이 이런 일에 연루됐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아니 거죠. 그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정당에서 돈봉투 뿌려진 걸로도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했거든요. 예. 송영길 대표 파리에서도 귀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봉투보다 훨씬 심각해요. 공천 거래, 공천을 뇌물로 지금 거래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안 움직인다? 이 검찰 수사의 편향성까지도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도 뭐 이제 관련도 없는, 그러니까 진짜 뭐 사람들 몇 명 머물지도 않는 그 당사 막 압수수색하고 다 이래가지고 들어왔죠. 맞아요. 네. 저희가 진짜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진짜 윗선 누군지 파악 다 해야 되고 처벌해야 처벌해야죠. 되는데 네. 이거 덮어주는 검찰, 검사들 이거 반드시 죄 물어야 이거 됩니다. 덮어주면은 탄핵시키고요. 네, 이거 추후에 물어야 돼, 이거 모든 직무유기로 거는. 처벌해야 돼. 네. 직무유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써놓고 뭔 접수를 못해. 그리고 질질 짰다 그러잖아. 온 게 아니고. 아 진짜 웃겨.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질질 고소장 짜지. 써놨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 쓸 줄 알아. 일기도 있어. 뭐 이런 거지.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다 쏟아져 나와.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명확해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넘어서서 김건희 게이트로 비화가 되는데 결국 이 창원 산단이 지금 끼어 있는 거 아니냐. 비리 오마카세야 비리. 아, 네, 진짜. 오마카세. 아니 오마카세 너무 천천히 나와요. 여기는 거의 회전초밥. 회전초밥. 비리 계속 돌아가. 비리 뷔페 식당 어떻습니까?